눈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색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어색함을 캐치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만 그려왔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눈이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최대한 지금에서라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고착화가 됩니다. 정보사진 중에 피드백은 가장 기본기 부족한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 이론이나 인체 등 기본기 공부를 하지 않고 당장 멋있어 보이는 잡기술을 써먹는 위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기본기 공부가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받아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그리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저였다면 어떻게 그렸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인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덜 잡혀져 있으신 거거든요. 결국엔 올바른 인체라는 기준이 덜 잡혀 있으시다라는 건 어떤 경우이기도 하냐, 공부의 미비,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냐, 소모성 연습. 보통 소모성 연습이라면 어떤 걸까? 크로키 같은 거예요. 크로키 또는 뭐 소묘나 이런 거. 이 소모성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어야 하는 그런 능력치가 뭐냐면은 이분한테서는 관찰력의 부재가 좀 있는 거예요. 관찰력. 얘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림에 있어가지고 거의 한 80%에서 90%는 진짜 얘예요. 이 관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소모성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관찰력이라는 거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캔버스로 옮기는, 베끼는 능력인 건데, 일단 1차원적으로는 옮겨 베끼는 능력, 이거 자체가 1차적으로는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옮겨서 최대한 유사하게 베끼고 복제해낼 수 있으면은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스텝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속도. 얘네들이 빨라지고 체화돼가지고 이제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를 보고서 똑같이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나. 너무 하기 싫어. 왜냐면은 잘 안 되거든.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하기 싫어. 근데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최대한 똑같이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연필을 놀리면서 머리와 눈을 쉬지 않고 최대한 집중하면서 피지컬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오게 되네, 내가 본 것들을 캔버스에다가 얼추 비슷하게 구축해낼 수가 있게 되네 라는 수순이 오거든요. 그 후부터는 이제 걔네들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으로는 1번 단계가 지금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프지만 1번 단계를 최대한 제대로 짚고 나가면은 엄청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거를 건너뛰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고민대로, 잡기술대로 그 그림들을 튜닝하게 되고, 뭐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건 결국에 형태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소모성 연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교정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은 그림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수순에 가면은 지금은 어색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어색함을 캐치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만 그려왔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눈이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최대한 지금에서라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고착화가 됩니다. 일단 명확한 기술이나 능력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면서 다가가야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꼭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들, 형태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드려보게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형태적인 연습들을 계속 병행을 해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피드백을 조금 진행을 할 텐데, 이 그림에 있어서는 형태적인 부분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금도 형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나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책상에 입체를 한번 봐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봐볼 거냐면, 저는 이렇게 바닥 타일을 소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타일이 있습니다. 얘를 고급 개체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이 책상 있죠? 이 책상에 입체에 맞게 얘를 맞춰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캐릭터가 앉아있는 거 보면 이 책상은 이 속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책상은 여기에 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로 캐릭터를 배치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입체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배경과 캐릭터의 조화를 구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캐릭터 페이스랑 머리카락이랑 지금 엄청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의 머리 쪽은 여기가 이렇게 밝게끔 돼 있고 여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라면 이렇게 어두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고 여기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되리어 밝아질 거면은 여기가 밝아져야 돼요.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여기를 조금 밝게 해가지고 좀 더 역광의 느낌을 살려주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튀어나온다 싶은 부분들에 라이팅을 좀 줘가지고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고 좀 더 아름다운 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그림이 더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서브라이트도 이렇게 조성을 해주겠습니다. 바닥에서 오는 반사광이죠. 역광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반사광을 표현해주면은 화사하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얗게 둥 떠있는 피부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그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그 캐릭터 일러스트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빛을 받는 부분에 외곽 실루엣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살짝 너무 규칙적으로 구축해주는 것도 표현법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움을 조금 조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의 불규칙성을 그림에 싹다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광원의 그런 표현보다 자연스럽게 구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것들도 그림에다가 구사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풀어주는 느낌으로다가 실루엣들을 좀 더 불규칙스럽게 만들어주는 머리카락의 결들을 활용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좀 자연스럽게 어둠 쪽으로 밸류가 풀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게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치마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타서 내려와주는 느낌으로다가 구축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계산을 동반해가지고 형태들을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같은 경우에도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입체적인 부분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그려주면은 그림은 계속 더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 입체에 맞춰가지고 그렸을 때 좀 더 그림 자체가 탄탄해 보이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듯한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앵글 자체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살짝 캔버스를 조금 잘라주고 여기 부분을 좀 늘려줄게요. 이 캐릭터를 좀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살짝 수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제가 이거 그려놓고 있는 게 뭐냐면요, 커튼이거든요. 이 커튼을 일부러 앞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줘서 얘를 가우시안 블러를 살짝 녹여줄게요. 그러면 커튼이 약간 휘날리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림이 좀 더 구성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밝은 빛이 그림 자체에 뿜어져 오고 있는 그런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쪽에 이렇게 빛이 스프레드로 뿌려지는 그런 연출들을 좀 살짝을 해서 이 공간이 약간 좀 신성한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겠습니다. 흰색을 조금 뿌려가지고 헤일로가 살짝 죽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헤일로를 살짝 살려주도록 할게요. 오버레이 검은색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채도랑 명도가 살짝 살아나거든요.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런 더스트, 이 흰색 반짝이 먼지가루들을 조금 적재적소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더스트들을 가우시안 블러로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보고 싶거든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채널에 있어서 빨간색 저는 선택을 해주고 위로 살짝 올려주면은 살짝 이때 색수차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색수차 발생된 거는 좀 지워주고요. 얼굴 쪽은 이 색수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약간 뿌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이 외곽들 있죠. 빛과 맞닿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흐려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색수차를 좀 넣어주면은 좀 더 밀도가 살아나고 되게 재밌는 느낌을 자아내게 돼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의 형태가 무너지는 외곽선 부분쯤에 이렇게 뿌연 이펙트들이 들어갔을 때 색수차를 조금 입혀주게 되면은 형태가 나름대로 선명함을 좀 부여받게 돼가지고 형태력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약간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수차들을 넣어줘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태적인 부분들은 계속 갈고 닦아 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언제나 연습 많이 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